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유예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에도 직접 반박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급 체제가 부동산, 교육, 청년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이 이를 해결할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이곳에서 열겠다며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행복청은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입주와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계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토 균형 발전이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어제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던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했는데요.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는 데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최근 정부 엇박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최근 정부 부처 간에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발표됐다며 엇박자, 충돌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유예 문제를 둘러싼 노동부와 산업부 사이 갈등을 언급한 건데요.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 초기에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부처 간 내부 조율을 거쳐 발표하는 게 오히려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민주적 과정인데 이것을 엇박자라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재경부의 세제 개편안이 수정을 거듭해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도 거론했습니다. 정책이 아닌 개편안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거라며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축 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행복청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기본 실시 설계가 수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좋네요.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죠. 자,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세종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허벌판이었던 세종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키워낸 우리의 성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애쓴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공직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역시 공직자들인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소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회의 주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죠.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고 유능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서 그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하죠. 우리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 분권도 균형 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또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이 세종으로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 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입니다. 과거에는 자원 부족 또는 기회 부족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다 집중 투자하느라고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느라고
수도권 1극 체제가 됐습니다. 그게 뭐 상당한 효율을 가진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 때문에 5극 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극 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 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세종 집무실과 또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가 이제 청년 주간인 것 같습니다.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청년 고용 시장 전망 또한 현재로서는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청년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 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주권자들이 부여한 시간을 2배, 3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전을 찾아 시민들과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문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는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에 이어 두 번째 지역소통 행보로 대전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먼저 이미 정부 방침이 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충청권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해수부는 부산이 제일 영향이 크잖아요. 여기서는 100 정도의 혜택이 있다면 부산은 1000 정도의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 마련과 국회 세종이사당 설치에도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며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공약인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대한 질문엔 쉬운 일은 아니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도 이전에 앞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약속은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 즉 세종을 이전하자 문제는 꽤 오래된 의제라서 저는 가급적 그 오래된 약속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은 또 악의적 불법 추심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언급하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상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R&D 예산 관련해서는 국가 연구는 성공률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며 과학기술 예산 확대와 함께 연구재정 내실화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